몇 달 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더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없다. 더민당의 당헌 96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민당의 당헌에 따르면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조문은 바로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문 대령통이 당대표 시절에 들어간 조항이에요. 심지어 문 대령통은 이 조문을 자기가 발의했다고 강조하면서 자기네 당은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될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당시 재선거 비용만 10수억이 든다면서 새누리당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우리 정치가 발전한다면서 마구 호통을 치죠. 참고로 새누리당 잘못으로 선거 비용이 10수억 원이나 든다면서 길길이 날뛰던 더민당의 잘못으로 벌어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83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 모두는 한 푼 한 푼 다 우리가 낸 세금에서 쓰이죠. 그러나 더민당이 그런 약속을 지킬 리가 있습니까? 없죠. 5대 인사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더니 실제로는 이번 정권 인사 중에 이 중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심지어 장관을 했거나 지금도 해먹고 있는 인간들 중에는 5대 인사원칙을 모조리 어긴 그랜드슬램도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하자 역대 정권 중에 최고로 많은 사람을 인사청문 보고서도 없이 임명해버립니다. 원래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세운 원칙을 이익에 따라서 손바닥처럼 뒤집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장관이야 국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임명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무시해버리면 그뿐입니다만 이번에는 국민 1000만 명이 그 두 시장의 성추문 때문에 투표장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남들은 더럽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자기들은 후보를 절대 안 낸다고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놓고 새누리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여론이 매우 좋지 않죠. 논란 초기에 더민당의 양심 없는 몇몇이 이번 사건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서 후보를 내도 된다는 둥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려가면서 실드를 쳐보지만 반응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뒤집으려면 자기들이 국민과 약속하고 생색도 내고 당헌에까지 새겨 넣은 말을 뒤집어서 서울과 부산의 후보를 내려면 총대를 맬 대상이 필요해요.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어기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민당이 선택한 전략이 뭐냐?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더민당은 갑자기 당헌을 개정해버려요. 욕을 먹을 테니까 차마 문제의 조문 전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대신 뒤에 문구를 하나 덧붙입니다.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투표를 하게 해요. 더민당은 당헌을 개정해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지어 위에는 이런 문구도 쓰여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은 찬성 찍고 나가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파렴치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 좀 해줘. 책임을 나눠 갖자. 내가 똥을 쌌는데 우리 이 똥 같이 쌌다고 하자. 응? 그리고 투표가 끝나자마자 더민당의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결과를 발표해요. 투표 결과 86.64%의 당원이 찬성했다고. 당원이 원한다. 당헌의 전당원 투표 시 약속을 뒤집어도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제 당당하게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겠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 정권 재창출에 꼭 필요하거든. 찬성의 도장 찍어. 알았지? 이런 질문지에 더민당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찬성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예상됐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만 투표율이 고작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 온라인 투표로만 진행돼서 당원들끼리 매우 쉽게 투표에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더민 당원은 투표를 하지 않은 거죠.
더민당원이라고 해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 진영을 지지하고 있을 뿐 상당수는 자기 당 소속 공직자의 더러운 행위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느 진영에나.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개개인의 의중이야 알 길이 없습니다만 상당수의 더민당원은 이 파렴치한 짓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찬성 투표를 하는 순간 저 토 나오는 행위에 대해 동의를 해주거나 적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사표회를 하는 것이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이 투표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광주에 위증 논란이 불거진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 나와요. 그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당 이름으로. 이 사람 역시 결국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당시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근 선거구와 비교를 해도 굉장히 낮았어요. 당시에도 같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투표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다른 당에 투표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도 투표를 할 수는 없다. 26%밖에 안 되는 투표율, 당원의 20%를 간 넘는 숫자만 동의한 이번 투표가 과연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또한 26%라는 투표율은 더민당 당원상의 전 당원 투표 성립 유효 투표율인 3분의 1이 되지 않아서 아예 무효라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더민당은 역시나 참으로 파렴치한 반응을 보여줘요. 수석 대변인이 나서서 주아라 떠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거 그냥 여론 수렴 과정이었어 이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였을 뿐이고 투표는 무효니까 후보를 안 내겠네? 정치라는 게 원래 더럽다 하지만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이 정도면 저쪽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낙연, 이재정 등등이 나서서 후보를 내는 게 책임 정치라고 막 궤변을 쏟아내는데 후보를 안 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후보를 내서 심판을 받아야 책임지는 자세라는 말은 마치 범죄자가 감옥에 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그게 책임 있는 자세고 감옥에 가면 그건 무책임한 자세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정말 책임 정치를 하려거든 내가 시키는 걸 들으라는 말은 안 하겠는데 적어도 당신들 입으로 뱉어낸 그리고 현재 대령통이 시원하게 생새까지 낸 말은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죄인에게 두 번째 기회는 감옥을 다녀온 뒤에 주어지는 거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